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꿈이 중국의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예전에 제국주의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빼앗겼던 게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져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타이완을 빼앗긴 것은 일본하고 청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꼭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타 기업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기업들도 이런 좀 고초를 좀 당했었죠. 갤럭시 론칭 행사를 중국에서 했고 우리 삼성전자 대표가 가서 직접 론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론칭 행사가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삼성은 갤럭시를 중국에 팔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다 팔아.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반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이완이 안 나와 있었어요. 사실 뭐 한국인들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완은 타이완이고 중국은 중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를 빼고 대한민국 영토를 표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인들의 감정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이 타이완은 사실 중국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마지막 과제라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빼앗겼던 영토를 대부분 다 찾았습니다. 홍콩 찾았죠. 그렇죠? 영국한테 찾아왔죠. 그리고 마카오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다. 이 책무, 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이완 문제가 예민한 이유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타이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화약고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주 큰 꿈을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1대1로입니다. 근데 이제 1대1로를 그 다른 또는 기존의 설명에서는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조금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1대1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왜 1대1로를 할까요? 가장 쉬운 답은 중국 자본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중국 경제적 식민지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이죠. 문명사적 측면에서 1대1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명의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되게 이제 지구를 보지요. 근데 세계 중심은 미국과 유럽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 문명의 축이고 강대국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번호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될까요? 자, 미국과 유럽이 주변으로 사이드로 나가고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꿈꿉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길은 예전에 있던 길입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광저우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원추안이야? 예전에 명나라 때
정화가 원정을 갈 때 거기서 출발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와 같은 영화, 세계 중심 국가를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실현하겠다. 이런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하느냐? 보면은 다 서쪽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유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자면 지구의 지금 지구본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꿈은 중심을 이렇게 틀자라는 겁니다. 문명의 축을 틀어놓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안 국가들, 동맹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면 알겠죠. 싸움 바둑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직접 싸움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세력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진지를 구축하죠. 중국은 지금 중동으로 나가고 있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주변으로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국가가 무려 65개국입니다. 전 지구 면적의 42.3%입니다. 인구가 무려 46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경제 총량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유럽과 강대국 중심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넓어요. 이 넓은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이쪽은 미국이 실패했던 지역입니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예요. 중앙아시아 미국 실패했잖아요. 중동 미국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다 적대적이 됐잖아요. 이 미국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이 파고들고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명사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동쪽으로 가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현장법사도 불경, 진리를 찾으러 서쪽으로 가잖아요. 긴 중국의 문명사에서 중국이 진리를 찾으러,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던 시대는 개혁개방 이후 이 짧은 시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서쪽으로 가서 문명의 축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 하는 것이죠. 자, 중국이 서쪽으로 가면 앞에 어떤 문명권이 있습니까? 이슬람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유럽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슬람, 물론 대립관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친해요. 이란하고도 중국이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이 손잡는다라고 치면 세계의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이슬람 문명하고 절대 손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 문명이 이슬람 문명하고 손을 잡고 유럽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국이 꿈꾸는 것, 문명의 축을 돌려놓는 이런 꿈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궁극적인 꿈은 문명의 축을 돌려놓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대1로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 중국 자본을 진출해서 이른바 중국 자본이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방식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원래 비단길의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겠어요? 원래 비단길은, 실크로드는 중동의 상인들, 아랍의 상인들,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중국 문명을 향해서
중국 문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랜 역사적인 그 경험으로 보자면 자기 것을 막 강제하고 수출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나라가 와서 주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본을 비롯해서 중국의 가치관, 중국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냅니다.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문명의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마치 서구 제국주의가 근대했던 것, 그런 방식을 중국이 답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중국의 원리, 중국 문명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중국에게도 세계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